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뉴욕 증시 간밤에 신경 쓸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철도 파업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강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또다시 악화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어제는 인텔이나 애플 같은 종목들도 부진했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주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굵직한 기업들이 좀 변동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국내장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들려왔던 소식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키워드로 오늘 중국 봉쇄 쪽의 이슈를 좀 맞춰보고자 하고요. 네, 저는 바이오가 좀 개별 이슈들이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한번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관련한 이슈 점검을 합니다. 중국이 한동안은 제로 코로나 이 방역 강화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었죠. 중국 정부 내에서도 정밀 방역을 말하면서 대규모 봉쇄보다는 정말 확진자가 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그만 봉쇄 이런 얘기를 많이 꺼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에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살짝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간 2만 7천여 명 기록 중입니다. 빠르면 11월 안에 일간 4만 명까지 달성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대도시에서 봉쇄를 속속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를 가장 빠르게 했었던 지역 스자장에서도 봉쇄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심리적인 위축을 좀 갖고 왔고요. 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이 확진이 됐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에이펙 회의에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 바로 옆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진핑의 격리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만약에 시진핑이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있을 쿠바 대통령과의 만남에 나오게 된다면 방역이 완화되는 신호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역 완화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려왔던 속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격리에 들어갔고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또 국내장과 오늘 개장하게 되는 아시아권 증시가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제장에서는 영향이 당연히 있었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상해종합과 홍콩 항생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대한 우려감 속에 출발하고 가장 많이 밀린 상황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오전장 마감 전부터 해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나름 이 이슈에는 내성이 생긴 것이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밀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언론을 봤을 때 나름 앞으로는 이것을 기점으로 좀 달라지지 않겠어라는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소비주 내려갔고요. 한국에서도 여행 면세, 화장품주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어찌됐건 이 코로나 봉쇄가 또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위안화가 내려가고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또 그 달러 강세는 금 가격을 내렸고요. 국제 유가도 중국이 봉쇄에 들어간다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슈 속에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 봉쇄 영향이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내놨죠. 사우디와 함께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꺼내놨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0만 배럴 감산 얘기였었는데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논의하고 있대. 12월 4일 회의에 우리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순식간에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장중 7%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우디 측에서 즉각적으로 보도를 부인했고요. 증산은 무슨 우리 감산할 수도 있는 걸? 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유가 낙폭을 모두 다 만회했습니다. 보합권에서 결국엔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하나의 고민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슈
이슈와 함께 또 유가 이슈가 있었고요. 또 미국의 철도 파업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됐네요. 9월 15일에 방송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백악관이 중재를 하면서 철도 파업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백악관이 내놨던 중재안에 대해서 네 곳이 부결을 했습니다. 전원이 다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 네 곳까지 12월 9일 안에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미국의 철도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연가스가 6% 이상 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원자재 관련해서 흐름이 좀 변동이 컸었죠. 이 철도 파업이 그냥 단순 철도 파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공급망 차질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에탄올, 석탄, 곡물, 화학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화학위원회에서 낸 것을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철도 파업은 인플레에 악영향을 줄 거고 최대 1,600억 달러 경제 충격을 안길 것이다. 화학시설이 폐쇄된다. PPI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슈 12월 9일 안에 좀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보죠. 자, 뉴욕장은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년, 2년 국채 금리차가 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달러 강세, 또 테슬라 급락, 유가 변동 등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1% 이상 밀렸고요.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거래 자체가 조금 줄었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종목별로 갑니다. 테슬라는 7% 정도 빠졌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중국의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감이 있었고요. 어제 나왔던 이 미등 관련한 리콜 이슈도 부담이 됐고요. 무엇보다 트위터 관련한 잡음 등 일단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11월에만 테슬라는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이거 CEO가 복귀했다라는 소식에 6%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이 아이거 CEO가 일을 하고 있던 시절 월트 디즈니 주가가 300%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면서 좀 화려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자, 폭스콘 고용 중단 소식에 애플과 애플 부품주 반도체 쪽이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애플 오늘 2% 이상 밀려나기도 했네요. 여러 가지 변동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안정적 상승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예측하고 있는 건 내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변동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가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자, 종목으로 보면 국제유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밀려났고요. 밤사이 전기차주가 좀 충격이 컸는데요. 테슬라 7%도 마찬가지지만 루시드 8%, 리비안, 니콜라, 니오, 니오펑, 샤오펑 등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내려가면서 전기차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 떨어졌고요. 중국 관련주들 하락했네요.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전기차 쪽에 좀 초점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나눴던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했다. 통신사의 철퇴를 들었다. 그래서 정신 차린 통신사들이 나름 앞으로 기지국 구축을 많이 한다면 통신 장비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시나리오였는데요. 일단 어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KMW, 솔리드,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등의 종목들 모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보고서가 추가되고 있네요. 결국에는 기지국 설치 많이 하게 될 거고 통신 장비는 들어갈 거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제가 이렇게 국내외 바이오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 이 인보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 실패한 연구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연구비를 환수할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쪽에서 이 코오롱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오롱 쪽이 최종 승소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인보사를 개발했던 코오롱 티슈진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인보사의 안정성에 관해서 의혹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의 시험이 재개되고 고관절 적응증에 대한 미국 FDA의 임상 시험 계획서 그리고 임상 1상 면제가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인보사에 대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0.89% 정도, 코오롱 티슈진이 10%가 넘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두 종목 모두 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3년 5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지난 10월에 재개가 됐었는데 이러한 뉴스가 코오롱 티슈진에게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백신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노스웨스트 바이오세러퓨틱스에서는 맞춤형 면역 항암 백신 디시백스의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교모세포종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렸다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게 된다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성 뇌종양 환자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신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ST큐브나 신라젠, 큐리언트 등등이 있으니까요. 어제 시세도 좀 나왔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관련한 이슈도 있어서 정리해봤는데요. 제1형 당뇨 2년 지연 첫 치료제가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당뇨는 제1형과 제2형이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인슐린을 투약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 미국 FDA에서 미국의 프로벤션 바이오의 표적 항체 치료제 TZL드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 허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 함께 곧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치료 과정에 사실 이 치료비가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서 상당히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평생 인슐린을 투약해야 되고 이 인슐린의 비용이 급증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가격 대비해서 호용이 높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뇨 관련주 국내에서는 이오플로우, 케어젠, 아이센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게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 증시 캘린더 일정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닥에 두 종목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인벤티지랩,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24일에는 펨트론이 상장이 되는데요. 3D 검사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 일정도 있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바이오 인프라, 24일부터 25일까지는 SAMG 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에서 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볼 텐데요. 단독은 좀 주의하셔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 사우디 측에서 네옴시티의 식수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 국내 주요 수처리 업체들과 연쇄적으로 이 회담을 가졌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네옴시티의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쪽은 큰 하천이 없기 때문에 이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식으로 식수를 해결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네옴시티에서도 적용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관련주들 웰크론한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뉴보텍도 17%대, 시노펙스, 태경 BK 등등이 관련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 수처리 관련주가 새롭게 네옴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관련주들 접근 방법도 얘기 나눠볼게요. 양파 같아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까도 새로운 분야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은 주의하시면서 관련 내용들 저희 같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들 오늘 진만쌤과 함께 살펴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궁금했던 종목들 오늘도 질문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금요일 또 예비군 훈련 다녀오셨는데 네. 안 계셔서 저희가 또 빈자리가 또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 빈자리 꽉 채워서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중국 쪽 이슈가 좀 새롭게 나아지나 방역 완화 쪽으로 가나 했다가 그 분위기가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진핑 주석의 격리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확 꺾이는 느낌이거든요. 요거 어디까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갔고요.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죠.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시장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살아나지 않은 경기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또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상생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만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한다 안 한다 이제 요 이슈로만 거의 10번 넘게 이제 지수가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이제 유동성 혹은 이제 공급 완화 정책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병목 현상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키를 좀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무뎌질 때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사실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제 하면은 좋겠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좀 짧고 굵게 좀 진행을 하면서 또 단기간 이슈를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수 자체가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 좀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갭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꼭 제가 말씀드렸죠. 갭은 메우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 갭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도 코스닥도 또 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또 다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야 이거 또 한번 위기가 올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 섞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이제 자체로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좀 기간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요 금주 내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전에 나왔던 거센 외국인들의 매도세보다는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 워낙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저점을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충분히 상방으로 좀 틀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계속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많이 싸졌거나 혹은 조금 조정이 받은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장에서 들렸던 여러 키워드 중에 뭐 테슬라 급락도 있었고요. 철도 파업으로 인한 천연가스 상승도 있었고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도 다 밀렸고 그런 여러 가지 유가 변동 이런 걸 봤을 때 국내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급락한 게 사실 전기차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이슈가 될지 여부가 좀 귀추가 되는 사실 2차 전지가 또 확 올라가다가 또 금방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사실 한 일주일 전에 매수만 하셔도 거의 10% 가까이 손해를 좀 보시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는 노이즈가 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 전기차 부분들에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되는 여부 2차 전지 쪽으로 좀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좀 속이 좀 타실 거예요. 아마 내가 테슬라를 산 건지 트위터를 산 건지 이제 정말 모를 정도로 이제 관련해서 테슬라가 너무 많이 빠진 구간들이 있는데 또 금방 올라갈 겁니다. 이제 전기차 부분들은 또 계속 완화가 되면서 저는 사실 미국 주식도 테슬라 이 정도 빠졌으면 어느 정도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금방 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내의 영향은 그래도 미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급락이 연쇄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에 주목을 해보자. 트위터 이슈 말고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판매량 그리고 중국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저희도 추적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 가볼게요. 시장이 사실 막 어제 시장에서 이슈를 막 선정해서 뭔가를 하기에 너무 이슈가 없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개별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앞서 수정 앵커가 바이오 쪽의 개별 이슈를 다 정리해 줬었는데 당뇨부터 면역 항암 이슈 등 있었잖아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수종인 컨님이 발음이 어려운데도 잘 해주셔서 이제 깜짝 귀에 놀랐어요. 쏙쏙 박혔었는데요. 네. 네, 일단 바이오가 보통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돌릴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긴 했어서 이제 만약에 또 반등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섹터에 우선적으로 순풍에 돌아야지 기계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순으로 이제 좀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바이오는 예전에 다 같이 으쌰으쌰 했던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살짝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위에 빨간색 줄로 이슈가 돼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를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지난주에 좀 유난히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예비군 갔는데 이제 일동제약 오른다고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오늘 일단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또 코로나 재유행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만만치 않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는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해열제 같은 일상 상비약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시세가 굉장히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일동제약은 그래도 경구용 치료제라는 그런 이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치료제 쪽에서는 그래도 대장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승인,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치료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시오노기 제약, 이제 조코바 올라가게 되면 현대바이오 등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만약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반사수혜로 또 이제 지금 또 승인을 좀 기다리는 종목,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널뛰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코바가 승인이 나면은 반대로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신풍제약 같은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실패하게 되면은 또 반사수혜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럼 지금 뭐 심플하게 기억을 해본다면 일동제약과 신풍제약은 오늘 역외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오르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설명해 주셨지만 뭐 뇌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 단발적인 좀 요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좀 이제 셀트리온도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빠질 만한 이슈들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최근에 또 공매도 대차장고가 늘어서 또 공매도와의 싸움이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굉장히 트레이딩 아니고 이제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시기엔 셀트리온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일정과 이슈가 있는 쪽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 내용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스윙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잡아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5G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이거는 해제 타임이에요.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잘 가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진만쌤의 시각도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통신 장비 쪽 지금 빅사이클의 초입이 시작된다 뭐 이런 증권가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빅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좀 위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항상 이제 기대와 실망의 이제 그런 수정치를 봤었을 때 5G는 사실 실망이 좀 많기는 한데 또 네. 바닥권에서는 또 의외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가 어려움에도 우직하게 올랐었던 게 매번 바닥권에 있는 5G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랠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 보시면은 또 스물스물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잘 다뤄주셨다. 좋은 이슈를 적당 구간에 잘 찝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방은 제한적이나 바닥에서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다들 종목이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매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과 오늘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HFR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내수용 최근에 또 5G 이제 뭐 228GHz 요 관련된 이슈로 통신사들이 좀 이제 문매를 맞았는데 그럼에도 뭐 돈은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신 3사를 제외하고 이제 장비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국내향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KMW나 단순히 기계적인 반등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가 올라가는 종목인지 그런 여부를 한번 보셨을 때는 HAFR을 여전히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삼성이 이제 원래 11월 초에 좀 이슈를 발표를 하려다가 어떤 이슈 때문에 좀 뒤로 미루게 됐는데 최근에 또 이제 네옴시티의 5G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삼성 관련 5G 섹터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가 레인이 또 위에서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이슈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HFR을 조금 탄력적인 그런 이제 주가 매력을 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가 레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장비 쪽이 사실 속된 말로 물리신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거든요. 이거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대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발적 상승으로 끝나지 않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진만스픽으로 갈게요. 진만스픽 어떤 거 골라주셨을지 넘겨봅니다. 연말까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FMC 어떤 거죠? 뭐 배당? 그죠.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런 일정보다는 이제 연말까지 보통 한국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와 봤고 워낙 최근에 또 종목 무빙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개별 종목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한번 이슈를 한번 다뤄봤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금투세 관련된 이슈 아직도 이제 확정이 안 돼서 투자 관련돼서 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기출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물렸을 때 나오는 게 좀 배당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배당 관련된 이슈를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배당 컷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 즉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빅사이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실적 자체가 좀 둔화가 되면서 이전에 배당 관련된 이슈만큼 예전에 얼마를 받았다라는 하는 그런 이슈만큼 좀 사실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가 받게 될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부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최근에도 코스닥 150도 그다음에 코스피 200 편출입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체크를 하셔야 되면 12월 초에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매도가 또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이제 편입과 편출된 종목들의 좀 뭐 이제 어떤 무빙이 나왔는지 좀 체크를 했는데 네. 보통 편입일 이전까지 오르고요. 편입과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래서 공매도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할 때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히려 편출 종목은 편출이 되는 시점에서 좀 또 사기가 또 괜찮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안 된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 좋고 나쁨을 가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 차이로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이 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편출 종목이 편출과 동시에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좋은 종목은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저 편출 종목에서 솔직히 지금 뭘 사야 될지. 그죠, 네. 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로 들어오고 핫한 종목들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그죠. 이제 사실 지금 뭐 핫한 종목과 핫한 섹터도 좋겠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모멘텀을 찾아서 원래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이제 공매도를 안 받겠다. 그렇게 따지면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또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서 내가 이제 내 종목이 편입된다라고 해서 샀는데 왜 떨어지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공매도에 주의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ASR 것 중에 하나 뉴프렉스 보고 싶어요. 뉴프렉스도 지금 차트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뉴프렉스 어떻게 할까요? 네, 보유자는? 뉴프렉스가 이제 좀 이제 올라서 이제 어제 보시면 뭐 나무가 뉴프렉스 이렇게 좀 XR, AR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0%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뉴삼성의 실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제가 나무가와 뉴프렉스 두 종목을 좀 꼽아드렸었는데 나무가도 또 이제 어제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무래도 이슈의 대장 종목을 좀 잡는 게 중요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선뜻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즐기셔도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나요? 가나 네. 오늘 좀 봐주셨으면 해서 수처리 관련주가 또 어제 올랐었잖아요. 괜찮아요, 투자하기? 사실 이제 네옴에 대해서 또 이제 기대감이 또 끝나는 마점에서 이제 또 왈가왈가 좀 하는 상황이 이제 과연 네옴이 MOU만 맺고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슈가 좀 나오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는 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우리 수주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어제 좀 강했던 종목도 한번 코멘트 드리는데 사실 필수에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 그 관련해서 진짜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도화 엔지니어링밖에 없는데 사실 시장의 이슈는 좀 가벼운 종목들, 그다음에 이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한국 기업들이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특징주와 그다음에 실제로 실수에 받는 기업이 나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 정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섹터 자체가 지역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 드리면서 어제 혹시나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 MOU로 끝나지 않고 12월부터 빠르면 수주가 잡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만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은 계속 들려왔으면 합니다. 다만 그걸 주식시장에서 또 변동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투자는 좀 주의하시면서 대비하시죠. 자, 오늘 진만쌤과 각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